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전남적 농어촌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60%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사구역 재개발의 성면 철거 과정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광주형 자치경찰의 첫 번째 실책으로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광주와 전남에서 진행한 건데요.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추진에 두 자치단체와 민주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가장 먼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시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으로 동서하합을 통한 국민 통합,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자 이호남인들의 이어문입니다. 범정부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군공항 사업 역시 당 지도부에게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시 의료원 설립과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등 신규 사업 14개와 계속 사업 7개에 모두 4,533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은 의과대학 설립과 지방재정분권 정책의 개선이었습니다. 국립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우리 도민의 30년 염원입니다. 그래서 의정협의체 논의 시에 의대 정원 증원보다도 더 앞서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먼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과 해상풍력 지원부두 배후단지 개발 등 주로 SOC와 관련된 주력 사업 20건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남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입니다. 우리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는 우리 광주가 민주주의와 문화의 발전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도.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광주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킬지 시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럼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에 가장 먼저 달려온 이유 무엇일까요? 단지 텃밭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호남 구애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이어서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으로 달려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잇단 호남 방문과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 등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 첫 순서로 광주 전남을 찾은 것도 덧받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서진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문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직 인선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본질은 바로 꼴보수, 수구보수, 태극기 보수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진 정책을 편다며 최근 부쩍 광주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는 겁니다.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도와 회의를 하기 전 무안 남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자 호남 민심을 추스리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변화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지율로 연결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실이 나올 때.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전남의 방역 상황과 한국형 뉴딜 정책 등 우수 사례를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전남 현안 챙기기를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불모지로 여겨졌던 국민의힘의 호남 공약, 여기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사수하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 모임인 대동세상연구회 전남본부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을 비판했습니다. 상임 고문인 장만채 전 교육감 등 전남본부 주요 관계자는 어제 순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을 연기하는 것은 당헌을 어기고 원칙과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지금은 경선 시기를 저울질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의 환골 탈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기 전까지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되지만 그래도 덥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가운데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크니까요. 큰 일교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오후 5시 무렵부터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늦은 밤까지도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서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천둥과 번개 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농가 10곳 가운데 6곳이 60, 70대 고령 농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가구는 13만 6천 가구입니다. 100만 가구 남짓되는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13.2%입니다. 16%를 차지하는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평균 가구원은 2.1명으로 농업 현장을 떠난 가구만 5년 동안 14,000가구에 이르렀습니다. 농가의 고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남 지역 농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농가가 36.2%로 가장 많습니다. 6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6%를 차지해 10명 중 6명 이상이 고령 농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가 인구가 줄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젊은 층이 세대가 이게 투입되는 것보다는 고령층 비율이 계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남에서 농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순천이었고 고흥과 해남, 나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업이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전남 지역 어가는 15,000여 가구로 전국 전체 어가의 36%를 차지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두 번째로 많은 경남보다도 2배가량 많습니다. 어가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0대와 70대가 그 뒤를 잇습니다. 고령 어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5년 전과 비교해 2.7%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한편 단일 시군구 가운데는 완도군이 전국에서 어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3곳이 경영평가에서 미흡을 뜻하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농어촌공사는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D등급을 기록해 사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한국전력거래소와 콘텐츠진흥원도 D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한국전력은 보통을 뜻하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이 10억 9,860만 원을 보유한 것을 확인해 이들 가운데 137명의 가상자산 1억 4,400만 원을 전격 압류했습니다. 이번 체납 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 물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민간공원 중앙일지구 사업추진 계획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업조정협의회에 참여했던 경실련은 회의에서 광주시가 당초보다 더 퇴보한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통해 특정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업계획 추진안의 전체 내용과 사업 예산 내역서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성면 철거 과정도 엉망이었습니다. 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사 단가가 턱없이 낮아졌고 수사 대상 기업은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과 원도급사인 다원 ENC와 지형이 맺은 성면 해체 공사 계약서입니다. 22억 원의 성면 해체 공사를 수주한 두 회사는 광주에 있는 성면 철거 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단가는 턱없이 낮아졌습니다. 9,000제곱미터 해체에 들어간 재하도급 단가는 고작 1억 3천만 원, 3만 제곱미터 규모인 학동 4구역 전체에 대한 성면 철거 공사비는 4억여 원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2억 원의 공사비가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실제 성면 해체는 백솔이 했는데 경찰은 백솔이 다른 업체에 또다시 재하도급을 줬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받은 업체는 그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기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2중 3중의 하도급을 주게 되면 맨 마지막에 실제 작업을 하는 업체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다원 ENC가 이런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8일 경찰이 다원 ENC를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사무실 컴퓨터 7대가 모두 교체되고 난 뒤였습니다. 또 컴퓨터를 없애고 교체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포맷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입건한 뒤 이들이 없앤 증거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작업계획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참사를 불러온 건설 현장 책임자 3명과 한솔 등 법인 3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금어기의 어획물 운반선을 검문했더니 물고기 대신에 담배가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잡은 물고기처럼 속여 몰래 들여오려다 해경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공해상을 지나던 선박에 경비함정이 접근합니다. 39톤급 어획물 운반선의 창고마다 물고기 대신 담배가 수북합니다. 두 종류의 국내산 담배가 담긴 종이상자 999개와 영국산 담배 64상자, 56만 3천 갑이 넘는 양으로 시가 25억여 원어치에 달합니다. 압수된 담배에는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담배에 새겨진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원 6명이 탄 이 선박은 인천 선적으로 지난 17일 새벽 3시쯤 충남 보령항을 떠나 27시간을 항해한 뒤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담배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어기의 공해상에서 국내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 함정이 검문에 나서 적발했습니다. 중국에서 3분의 1 가격에 거래되는 담배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을 만나 담배를 옮겨 싣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고 해경은 중국 선박과 연결한 브로커 조직을 쫓는 한편 관세청과 함께 해상 밀수사범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디젤 열차의 공회전이 반복된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코레일이 전국 차량사업소를 주기적으로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광주역을 비롯해 디젤 열차가 운영되는 전국 8개 본부에 내부 지침을 어긴 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일 것을 지시하고 앞으로 본사 차원의 기동 감찰을 수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레일 감사실과 차량사업단은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차량사업소에 대한 공회전 실태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광주형 자치경찰의 첫 번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광주시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고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해 첫 번째 시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해제 지점을 노면에 표시해 운전자들의 시인성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불법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미용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민생사법경찰과 5개 자치구가 최근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5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취크림, 색소 등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업소뿐만 아니라 미용 면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한 업소도 있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어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였습니다. 앞으로 낮이 짧아지면 소금 농사 지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데요. 유례없는 소금값 오름세에 천일염 생산량을 늘리고 싶지만 날씨가 좀처럼 도와주지 않아 소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1시간 떨어진 신안군의 섬마을 염전지대. 찌푸렸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자 염전마다 손도 바빠지고 마음도 바빠집니다. 비를 피해 염전을 비워내는 이른바 비몰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흘 동안 증발시켜왔던 소금물이 빗물에 희석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날씨가 좋을 줄 알았더니 계속 또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한 번 내고 또 비몰이하고 한 번 내고 비몰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산지 천일염 가격은 오름세가 지속돼 20kg 기준 전국 평균 14,900원가량. 지난해 평균 가격보다는 2배 이상, 2019년보다는 5배가량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최고 가격에 염전마다 내다 팔 소금 만들기에 여념이 없지만 변덕스러운 날씨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며 소금 생산의 맥이 뚝뚝 끊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월 한 달 생산된 소금은 5만 톤가량으로 최근 생산량이 많았던 2019년에 66%에 불과합니다. 절기상 하지가 올해는 6월 21일입니다. 이후부터는 낮이 점차 짧아지는데 그만큼 소금 농사 지을 여유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을 생산하는 그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이제 그 날씨가 받쳐줘야만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죠. 더욱이 통상 6월이었던 장마가 소금 최대 생산기에 접어드는 7월 초로 미뤄진 데다 태풍은 몇 개나 북상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식용과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는 쌀겨와 완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추진됩니다. 서삼석 의원은 쌀겨와 완겨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하면서 미국 종합처리장 등 관련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쌀겨와 완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상의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합니다. 개편안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행사와 집회는 500명까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 인원의 50%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전라남도는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 모임과 4명까지 허용한 유흥 관련 시설의 인원 제한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백신 접종 상황 등의 방역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안 김포 간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제주 간 운항도 늘어납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4월 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한 데 이어 오는 24일 김포 노선이 2010년 이후 다시 열리고 7월 1일부터는 제주 노선을 추가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인 하이에어는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취향식을 갖고 무안 김포 노선의 주 13회, 7월 1일 이후 무안 제주 노선의 주 6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2021년 전라남도 인제 한마당 행사가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민선 7기 브랜드 시책인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3년 성과를 되짚어보고 해외 유학생, 예능 영재 키움, 노벨 캠프 등 6개 분야에서 선발한 381명의 인재를 축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지역의 100년 대계로 자리 잡도록 전국 최초로 인재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실행기구로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목포시의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4m 90c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위를 운영 중이며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배수 펌프장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기 전까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던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겠지만 그래도 날이 덥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가운데 오늘도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니까요. 큰 일교차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은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후 들어서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 5시 무렵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천둥과 번개 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매우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완도와 장흥에서는 낮 기온 26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단 4-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